절대 어느 사람이 오늘 회장으로서 책을 나중에 그 치료 끊는다더라마는 만약에도 보였어요. 근데 나아졌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방금 나올 게 세네 가지. 비가 오면 더 힘들어요. 명함 있으신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아가도 왔다. 너희도 어디 계세요? 최봉원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안에 계세요? 다음에 이제 성립이요. 내가 내 장소가 내가 내 이거 딱 보면 한번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뒤로 눌러서 뭐 다시 들어서 여기서 그래. 죄송합니다. 이 부분 태경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은교 씨도 굉장한 정말 인출한 인물인가 봐. 호남의 인물. 입이 빠르시. 사장 지금은 성균관의 이사장 됐고 경제풍원에서 왔어요. 경제풍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버님. 경제라고 하는 건 해방 직후에 어서 오세요. 끝나면서 지금 오셔도 되겠나요? 지금 어느 되니? 와서 윤인상 오셨는데 스태프 있더만. 풀 붙여왔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안 왔나? 명함 있어. 명함 남겨주십시오. 여기 보면 쌀이야. 신학생 제자들이신가? 예. 신랑이야? 예. 앞전에 그 제자들이신 거 많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저번에. 딱 보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 더 하고. 어서 오세요. 보여주세요. 명함 있어. 두개 해야 돼요. 제가 알아서 보낼게요. 예? 또 했네.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보기가 어려울 거야. 오히려 공명장부터 눈치를 보더라고요. 가발이 오셨으면 기사님 왜 고생하시네. 최 박사님 어디? 예. 맞을 때도 보면은 넣고. 예. 우리 김현장도 좀 적어줘. 우리 땅에다가 이거. 같이. 저는 이미 받았는데. 그리고 사국사님, 원장님 좀 모시죠.
있는 설문지가 한 장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지금 바로 작성하셔서 테이블에 놔주시면 저희가 도우미가 회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하시는 설문지는 한국 리더십 개발원에서 아주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네, 지금 바로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주관하는 농산물도 직불도 전혀 쟁점이 안 되고 임양태 교수 그리고 여기 이병태 공사님 오셨잖아요. 비행 공사님. 예. 자신과 싸우면서 흑길 운동을 그냥 명란이 원희룡 의원이 몇번 하셨어요. 됐어? 이런 뜻. 나머지 62사는 나 하나. 여기가 전지 그래서 하나. 그래서 아주 LED랑 같이 생겼어요. 정원영 박사님의 참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라고 해도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 최진 원장님의 저서 MB 리더십의 성공 조건 출판 기념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서울 양천 갑 국회의원이시고 아주 젊은 나이에 삼선 국회의원이다 유망한 원희룡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그리고 국회의원 내리 4선을 지냈습니다. 11대, 12,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현재 한나라당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유준상 의원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아주 근거리에서 보필을 해주시고 있고 노심초사 국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성준 대통령 언론문화특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특보님은 언론계 출신으로서 한국일보 사장님을 지내신 언론계 출신으로서 앞으로도 중요한 일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하신 것을 자리를 아주 잘 간직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한나라당에 지금 초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이정현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고 경선 대변인을 지내셨고
지금 문화관광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양대 금융대학교 원장을 지내시는 우리 금융학계의 아주 그 최고이신 한양대 임양택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총영사를 지내고 현재 외교통상대 본부의 대사로 계십니다. 우리 김창수 대사님 일부러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금융계에서 가장 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 상호신용금고 오너신 그 회장님 민석 회장님 저 뒤쪽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 추후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자주 연락을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원장님이시고 법학과 교수이신 강의원 원장님 모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병태 전 UN 공사관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항공교회를 선도하는 아시아나 전무님 김영근 전무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는 박진 KDI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송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비서실장님이 직접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사장님을 지내셨고 현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를 지내신 이재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회장님께서 최근에 자원봉사 상을 대상을 수상하셔서 언론에 크게 배설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문단을 주도하고 계시는 여리우 문인들, 원로 최고의 문인들 5분이 저 뒤쪽에 오셨습니다. 전부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이사 주필진 강양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데 행정부의 공무원 노동조합을 총괄하는 노동조합 위원장님, 전범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고만을 기록하는 노래 한국기록원의 회장님 김대문 회장님 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멀리 대구에서 계명대 야구 감독님께서 일부러 대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원 뒤쪽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를 듣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축사는 시간관계상 한 3분 이내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 말씀보다는 오늘이 토론회 광장인 만큼 가급적이면 MB 리더십에 대한 덕담이나 아니면 대안 제시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최진 박사하고는 형제처럼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년이 넘는 이런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에서 만났던 특이한 사이입니다. 최진 박사가 이처럼 최성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형제가 국민으로부터 저희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결국 두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계의 원로이신 아버님이신 최봉환 교장선생님께서 지금도 이 글을 써가지고 나라를 걱정하고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전해주신 아버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버님을 제가 소개해드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최진 박사가 또 이처럼 연구활동을 하면서 얼굴색이 좋아진 것은 집에서 내조를 잘하기 때문에 그 내조를 잘하신 사모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최 박사가 쓴 MB 리더십의 성공 조건이라는 이 출판 기념회에 저를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은 사실 여기 지금 제가 할 군번도 아닌데 최 박사 이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신 유선배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고려대학교 동기동창이고 학생운동도 같이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느냐? 내가 쓴 책이 맞냐 안 맞느냐? 그 좀 읽어보고 왔느냐? 이런 그 말씀의 뜻으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진 박사의 그 책을 제가 하루 종일 읽어봤더니 아까 이 앞에 써 있는 것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발전과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그 점에서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도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747 여기 비전을 내세운 이명태 교수 여기 있지만은 7% 성장에 4% 무슨 여러 가지 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제 전체적인 경제 환경 때문에도 됐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은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끌고 갈 길을 지금도 바라고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마치 가끔 내놓은 어떤 정책 가지고 국가의 난맥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저는 결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난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정책보다는 이제 정치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치로 극복해내야 된다 하는 점은 그런 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최 박사도 지적했지만은 결국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찬반 논란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수도권을 규제로 완화하느냐 하면 지방에서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여기 열려 있고 원희룡 의원, 이정현 의원 와 계시지만 여의도에 정치가 잘 되고 여의도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10사람 중에 한 7, 8명은 아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최근에 순방을 마치고 되돌아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금융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아주 25일 날 되돌아오자마자 회의한 걸 지켜봤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의 지금 정치권 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원희룡 의원한테 잠깐 물어봤더니 지금 남는 건 충돌하고 지금 싸움뿐이 안 나머지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한 희망을 불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최진 박사가 지금 진단을 해놨는데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청바지를 입고도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 그리고 고양이가 검든이든 결국 이것도 잘하면 되지 않냐, 흥묘련의 그런 등소평의 이론도 결국 실용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에 일하고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들이 이 책을 진솔하게 한 3권씩만 읽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진정한 비판했고 어떠한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했느냐 하는 것을 깨달은다면 저는 이명박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이 나온 요새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막 힐러리가 나오고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고 박근혜 대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저 이정현 특보 여기 계시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할 때는 굉장히 효과도 극대화되고 국정 운영도 잘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합하지 않았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도 고달퍼질 거고 박근혜 전 대표도 다음에 대권을 향해서 과연 올인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서로 협력 체제로 가야 된다. 이 책에서 이명박 리더십과 박근혜 리더십의 시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민의 대중 심리에 맞는 그런 그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해 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의 성공 조건이라는 것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기 다음으로 원희룡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축선 말씀 하시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최진 박사님께서 의원회관에 국회에 오셨다가 저희 방해를 들으셔가지고 책을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출판한 이 책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 총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봤더니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 심리학, 그다음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이론적으로 탄탄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짧게 한 두어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은 막연하게 어떤 이 신변 잡기식으로 쓴 책이 아니라 리더십에 대해서 역사, 정치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공이 탄탄히 다져진 위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생도 민주당이고 하니까 뭔가 조금 정치적인 뭐랄까 흐름 같은 게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철저히 배제된 채로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좋은 지도자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든 간에 이 책을 참고를 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담담하게 쓰여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또 최진 박사님께서 책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게 정치라는 게 부도와 공학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마음에 들어맞는 그런 리더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출판된 이 책을 우리 대통령께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4년 남은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을 성공하는데 필수 내비게이션으로 잘 쓰여지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거듭 축하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는 길에 비행기 안에 아마 이 책을 가지고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평은 박진 교수님으로부터 서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주옥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 무엇보다도 이 발행 시점이 마음에 듭니다. 대부분의 이런 책들은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후에 한 일주일쯤 있다 나오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떨지 뻔히 짐작하시죠. 날림이죠. 그런데 이 책은 대통령 취임한 후에 숙고와 숙고를 거듭해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날림으로 만든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발행 시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진 박사님은 지난번 저서 대통령 리더십 총론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심리학적 배경으로 리더십을 설명하는 그런 학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1장, 2장은 대통령 자체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다음 그분의 컴플렉스는 뭐고 성장 배경은 뭐고 해서 리시브를 합니다. 그리고 3, 4, 5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어떻고 참모 운영은 어떤지 스파이크를 때리기 위해서 토스를 하시고요. 6장, 7장에 가서는 앞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스파이크를 대통령께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체계성만이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읽어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문장에서도 뭐 공주 스타일이라는 뭐 그런 재미있는 표현도 나오고 또 계속 대비를 하는 그런 수단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금방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제가 졸줄 하나 쓴 출판사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서 둘 데가 없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하도 미안해서 50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책은 그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너무너무 고마워할 책일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수많은 그 독자 중에 우리 대통령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시 축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저는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된 걸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사실은 뭐 일부러 드러내려고는 안 했었는데 사회자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 때 같이 붙었었던 박근혜 대표의 경선 캠프에 대변인을 역임을 했던 소위 말하는 친박 인사입니다. 친박 인사로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앞으로의 가능성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몇 가지 되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YS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 담당관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수위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주문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주문 중에 가장 많았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100일 내에 승부를 걸어요. 1월 기간 동안에 일단 계획하고 있는 개혁 정치들에 대해서 또 대표적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밀어붙이라는 것이죠. 그 주문이 가장 많았고 그것은 누구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금까지 직선제 대통령들 국내외 모든 그런 지도자들에게 요청했었던 그런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봤는데 그 뒤로 직선제 대통령들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집권하고 나서 100일 혹은 몇 달 내에 상당히 그러한 강력한 정책을 펼쳤었고 그 결과 지지율이 항상 70에서 80, 심지어는 92%까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럼 어떤 대통령도 그 92%의 초반 지지율을 지킨 대통령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수록 굉장히 발버둥을 쳐봤지만 항상 지지율은 떨어졌고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신뢰는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런저런 당황을 하다가 주변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결국에서 실패한 대통령이 된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앞선 모든 대통령들과 정반대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최하 7%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쓰지 않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인기영합 정책입니다. 결코 정권 초에 자신이 여러 가지 주문에 의해서 밀어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무리한 정책을 시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과거의 캐릭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빈농도 아니죠. 목부. 말이 좋아서 목부지 그 깔머슴 아닙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자수성가해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그런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또는 현대그룹의 회장을 역임하고 또 재선의원을 역임하고 서울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의 시장을 역임하면서 그분의 일처리 방식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무조건 되고 덤벙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철저하게 업무를 파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파악되기 전에는 쉽게 시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의 카리스마로 봐서는 업무가 파악이 되면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지도자보다도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장악력이 뛰어나다고 업무가 파악이 되고 장악력을 이제 확보를 한 뒤에는 그 다음에 사람을 본다고 그 시간 동안에 정권 막 교체돼가지고 누가 누구의 이제 어떤 능력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 개각이 만약에 단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비로소 이명박 색깔이 나타날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구상했던 정책들 과거 정권은 이건 연장이 아니라 교체였고 교체된 정권의 특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가장 낮은 지지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낮은 지지율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능력을 발휘하면 올라갈 일만 남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시장에 딱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 제가 한나라당의 전략기획단장을 맡았습니다. 이분 서울시장 100일 때 제가 중앙당 지도부에 올린 보고서가 서울시장 교체 내지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준비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막 집권하고 나서 잘 아다시피 히딩크가 서울시청을 방문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자기 사익까지 동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청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무렵쯤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지역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부인이 이화여대 특수대학원의 동창회장이었었습니다. 잡아놓은 일정이기는 하지만은 부인 체면 생각이 든다고 거기 가서 특강하다가 언론에 노출돼가지고 또 박살났습니다. 발산력으로 기억합니다. 리프트가 추락을 해서 장애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지만은 조금 말을 약간 좀 함부로 하시다가 장애인 단체로부터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 때에는 덕수궁 옆에 미 대사관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그걸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또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었습니다. 잘 아다시피 청계천 공사가 처음에부터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었습니다. 엄청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버스 문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해 나가면서 자신이 습득하고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를 해서 결국 서울시를 굉장한 정상에 끌어올렸고 그리고 성공한 서울시장으로서 그게 평가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국민들에게 뭔가의 그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줘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그분이 보여줬었던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보여줬었던 그런 것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분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다시피 이분이 경선 때는 엄청 운이 좋았습니다. 꼭 뭔 이름이 뭐 이라크가 도와주고 아프가니스탄이 도와주고 뭐 3대 종교가 도와주고 박근혜 대표 엄청 고전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운이 계속 갈까 했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 때문이다 라고 아마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조금씩 만약에 개선이 되고 극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두 가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표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저쪽에서 안 써줘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6사람의 자서전을 읽었는데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대처 그리고 메르켈 이렇게 6사람의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했고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점 두 가지는 그분들이 다 집권할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기였고 대단한 전환기였고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7분의 지도자가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었는데 6사람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6사람은 이번에 오바마가 보여준 것처럼 경선에서 붙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본선에서 불렸던 상대 진영 가릴 것 없이 그 진영에 참여했던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능력 있다고 평가되는 인사들을 과감하게 발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한 뒤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냐면 집권하기 전에는 혼란과 갈등이었는데 집권한 후에 그분들의 덕으로 안정을 찾아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러쿵 저러쿵 누가 먼저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너무 평범한 우화입니다. 나폴레옹이 추운 겨울에 병사들을 이끌고 정말 힘들게 알프스의 한 산을 정복을 했고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봤더니 농담 그런 말 있죠. 여기 아닌가 봐. 그렇게 어렵게 끌고 간 병사들을 다시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게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 또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가 아니고 아까 거긴가 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우리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네, 안녕하세요. 최성입니다. 왜 웃으셔요? 오늘 자리가 뭐 한나라당, 민주당 또는 청와대 각계에 있는 분들이 정말 생산적인 대통령을 위한 건의를 하는 자리다. 애정을 가지고 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선 그 형님 책 중에 이제 오바마와 비교한 내용들이 175페이지입니다. 책을 좀 펴주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오바마에 대해서 새로운 책을 쓰는 한 기자분을 만났는데요. 정치부장이신데 뭐라고 하냐면 오바마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카고라는 지역이 대단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그 보수적인 언론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가장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편집장이 됐을 때 본인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데 가장 보수적인 분을 편집장을 시켜놓고 또 그걸 저기를 하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힐러리 아직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무장관 후보를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오바마의 이 리더십은 적과의 동침 속에서 적을 감동시키는 거다. 정말 저도 정치에 몸을 담아봤지만 조금만 서운한 이야기 해도 마음속에 이게 담아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런 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로 이 깊이 새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굳이 뭐 한나라당 내부 이야기는 관여치 않겠습니다. 우리 대변인 와 계시고 또 한나라당의 뭐 현재 경쟁적인 분을 중용하는 건 한나라당 내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은 0.001%에 해당되는 대단히 수구적인 냉전 세력에 연연해서 거기에 의존하시는 남북관계 대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99.9%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것이 단순히 떨어져 나가는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위기적인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0.001%에 해당되는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분들에게 의존하는 정치는 극복을 하고 정말 국민대사수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조차가 마치 제야투사인 것처럼 성명을 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놓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그런 점에서 오바마는 적인 악의 축국가라고 부시 대통령이 거부했던 김정일 그리고 이라크 또는 뭐 팔레스타인 그 지도자와 조건 없이 만나겠다. 그것이 원칙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건 없이 만나되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 요즘 흐름을 보면 거의 김정일 위원장하고 마주보는 열차처럼 맞짱 대결하는 형국으로 갔을 때 우리의 상황이 대한민국이 북한이 비난하니까 우리도 비난하고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공격하니까 우리도 보수단체 삐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짱 떴을 때 우리는 북한 수준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것은 김정일의 대변인이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너무너무 인권이 개선돼서가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대화하면서 풀자는 이런 해법이라고 본다면 오늘 이 시점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것은 당내의 정적의 중용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중용, 두려움, 겸손함 그리고 남북을 아우러낼 수 있는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분단된 한민족의 평화적 리더십을 위한 그러한 적과의 동침 속에서 적을 감동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형님의 책을 꼭 읽어서 내일부터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정세균 대표께서 또 그에 걸맞는 정말로 이 격조 높은
그러한 초당적인 외교, 초당적인 대북 정책을 하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도 뵀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만 정말로 안타까워합니다. 영수회담에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노력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노력을 하시고 또 실제 당내 일각에서는 정세균 대표님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한심한 이명박 정부와 경제 문제나 평화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노력을 하냐, 그 부담을 안고도 하셨을 때의 배경은 이 평화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정세균 대표께서 일본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UN 평화 특사로 보내야 된다는 제안하신 이런 배경도 있다는 걸 대표님이 앞서서 약간 좀 이렇게 예고편 비슷하게 말씀을 올리고,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 책을 많이 펴냈지만 그동안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형님에게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늦게 말씀드린 점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제인데도 좀 많이 다르죠? 마지막으로 오늘 축사의 마지막으로 아주 귀하신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이시면서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정책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고 야당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떠오르는 통합 리더십의 최고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계신 우리 정세균 대표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좀 저는 안심이 됐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 최진 박사가 이 대통령 학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아마 그때 그게 한 500페이지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출판 기념회도 오고 책도 샀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언제 그 많은 걸 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모셔놓고 책을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많이 팔릴 리가 없죠. 그래도 이제 재고는 다 처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 아까 서평하신 박진 교수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게 재고를 다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이번 책이 나온 걸 제가 보고 일단 이것은 좀 부피가 작아서 부담이 없어서 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가격도 지난번 책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건 좀 팔릴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좀 인기가 올라가야 이 책이 팔리지, 이 인기가 안 올라가면 도저히 안 팔리게 생겨서 전 이것도 이번 책은 다른 조건은 갖췄는데 결정적인 조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정현 의원이 단언코 틀림없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책이 재고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2쇄, 3쇄, 5쇄 해가지고 한 10,000불 정도 팔렸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가야죠.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야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당리 당략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소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당리 당략보다는 이 나라의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4년도 훨씬 더 국정을 이끄셔야 되는데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최진 박사의 이런 저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한 학자로서 아주 큰 보람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책이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축사해 주신 우리 정세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자 양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최진 원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면요.
최진 원장님은 고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언론계와 청와대 등을 거쳐 경희대, 고려대 등에서 강의를 해오셨습니다. 최진 원장님은 현재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소장과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리더십개발원 원장, 그리고 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연, 그다음에 칼럼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로서 눈부시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오늘 출판기념회 때 선보인 MB 리더십의 성공 조건을 비롯해서 2008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된 대통령 리더십 총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인간 김대중과 새로운 리더십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저는 앞에 계신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세 분 앞에 계시지만 정세균 의장님, 대표님, 그리고 유준상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하고는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세균 대표님께서는 온건하고 중도적이고 정책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고 앞으로 큰 정치 하시기를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 기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유준상 대표님 지금도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지만 60대 중반이지만 정열이 펄펄 끓어넘치고 마라톤을 항상 완주하시고 계십니다. 그 언론에 익히 한번 보셨겠지만 그러나 정열적인 정치인이고 다시 새로운 아마 물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도약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님 저하고는 20년 동안을 정말 그 숱한 세월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정파는 달랐지만 그 가운데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들은 너무 공감대가 많았고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하셨고 지금 최근 사이트를 보면 아마 그 어느 의원 못지않게 열심히 활동하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정현 의원 개인이 정말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항상 정말 마음속으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계들로서 정말 요즘 수백억 수천억을 예산을 지금 주무르고 계시는데 이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와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간략하게 제 인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를 요즘 고민해왔는데 우선 첫 번째 이 출판 기념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출판 기념회 하면 과연 몇 사람이 올까? 정말 고민하다가 이럴 때일수록 한번 해보자. 한 10분 정도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하면 한 100분 정도 올 수도 있겠다. 더구나 이 연말 즈음에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강연했습니다. 근데 소중한 분이 오셨고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운 좋게 여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 중에 과연 어떤 분들이 오실까? 주로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오셔도 고민스럽고 주로 한나라당 쪽에 오셔도 고민하고 적절히 와주셔야 되는데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고민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고민을 하나 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쓰는데 1년 걸렸습니다. 이미 올해 저희도 경선 때부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상황이 이건 어느 한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는 제 이론에 관한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하고 예상보다 3, 4개월 늦어서 책을 냈는데 그 가장 큰 고민은 이 책을 MB에게 우호적으로 써야 될 것이냐 비판을 해야 될 것이냐 어차피 책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시원하게 한번 내리쳐자. 아니야. 그러면 한번 참 이 책에 한번 멋지게 써서 나도 한번 어떻게 해봐. 라는 이 두 갈래. 그리고 주위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들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긍정적으로 쓰면 제가 오랜 동안 털을 닦았던 민주당에 가까운 분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반대로 이게 비판적으로 쓸 경우에 이 정권 초기에
비판적인 추석이 과연 그게 저도 뭐 강심장이 아닌데다 더구나 모든 언론이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판에 제가 또다시 비판을 하려 얻는다? 그러지 말고 정말 중립적으로 써보자.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양쪽에 다 욕을 먹을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냉정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는 건 쓰고 그리고 대부분 대안 제시를 하자 라는 차원에서 힘겹게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부 책에 다 있습니다. 전부 다 말씀인데 저는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CEO든 정치인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글을 쓰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리더의 자질은 두 가지. 그런 열정과 변화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 끊임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열정,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변화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이명박 대통령도 열정과 변화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고 성공한 CEO가 된 겁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촛불 시기 때 수많은 외신 기자나 국내 기자들이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지지도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열정이 잘못되면 과욕으로 실수입니다. 자기 혼자 다 하는 과욕으로 변질될 수 있고 변화 지향성이 변화 무쌍함으로 갈 수 있다. 이리저리 막 흐트러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안정성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신문, 방송, 언론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좀 조심하시고 행동 진중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책의 맥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아직도 저는 인간 이명박이 아니고 인간 이명박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 국가 지도자의 이명박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안 제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후에 말씀에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뒤에 기자분도 있지만 그걸 정리해서 기사화되죠.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마련된 그 자료에서 말씀을 거침없이 1분 이내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그걸 취합해 정리해서 분명하게 대통령 책상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자, 세 가지를 저는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제 머리 서두에 있지만 자, 대통령이여 부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시오. 루즈벨트나 오바마처럼 경제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경제 남북관계 하루아침에 확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말과 정책에 감동이 없으면 따뜻한 가슴으로 자세한 부분을 생각하는 감동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통합의 정치를 실행하십시오. 통합의 정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통합입니다. 끌어앉아야 됩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표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지금 많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당 옆에서 같이 도와준다면 얼마나 남북관계가 술술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 역시 통합으로 끌어듭니다. 정파를 떠나서 통합의 정치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항상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합니다만은 청와대를 제대로 가동하십시오. 심장부입니다. 심장, 인간도 치자면 심장, 청와대는. 몇 명 되지 않는 청와대. 옆에 참모들이 직원을 하게 하고 참모들, 좋은 참모들, 능력 있는 참모들을 써서 심장부가 잘 돌아가면 전체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국가가 안 돌아간다, 끓여끓인다면 바로 옆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참모 괜찮나? 제대로 문제 없나? 라는 걸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책에서나 어디서나 이명박 대통령. 부디 성공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좀 편해보자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편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가 책 쓰는 거 정말 힘듭니다. 무지무지하게. 첫 번째 그 700, 아까 500페이지 대표님 740페이지인데요. 740페이지 그거 쓰고 여성분 계시면 제가 한 4, 5개월 동안 화장실 대변을 보면 하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간치료로 가는 줄 알았어요. 대변만 보면 10벌금 피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월 그 몇 개를 지나고 제가 겨우 나왔어요. 이제는 2번 다시 책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또다시 이 MB 리더십이 성공 조건이 뭔지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끙끙 내서 이걸 하나 또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은 약간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속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틀어졌고. 그리고 이 책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팔려줬으면 하겠는데 잘 팔립니다. 쉽게. 근데 본분들은 죄송하지만 의미 있고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이런 서적을 사기는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사와서 옆에 좋은 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국가를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 이 리더십을 책을 쓰고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제가 또 강의하고 방송하는 이것도 한계도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화할 수 없을까? 제대로 제도적으로 멋지게 좀 하나 탄탄하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오랜 동안 고민한 끝에 제가 저희 한국 사단법인 행자부 산하입니다. 행자부 산하에 있는 한국 리더십 개발원 이 법인하고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한번 뭔가 해보자 라고 해서 선택한 대학이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협력관계를 체결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내년 초 2월 3월이면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리더십 체육고급 과정을 출범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리더십의 컨트롤 타워이다. 더구나 때마침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잘 됐다. 그러면 이 경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은 네트워킹을 제공하자. 그래서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의 산실로서 정세균 대표님께 좋은 아이디어와 전략도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표님께 좋은 제안해드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좋은 전략과 국정운영과 대안도 제시해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야와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정치와 CEO나 문화예술이든 모든 걸 포괄하는 초월적인 그러한 리더십의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제가 독심을 먹고 작심을 먹고 목화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중국에 사실 요거 한번 출판 개념을 강행하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총장님 모셨고 대학원장님 모셨고 이제 교육실장님도 이제 앞쪽에 계시셨지만 저는 그래서 그 하나 지금 목표를 걸고 열심히 이 추운 겨울날 11월, 12월, 1월 열불나게 쌩쌩 찬바람 가리면서 뛰어다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연락도 드리고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위기일수록 한번 뭉쳐봅시다. 제가 여기저기 요즘 모임 가면 전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10명 CEO 다 전부 잘 나가는 변호사들, 의사들, 또 엄청난 부자들 전부 죽겠다는 얘기인데 소화가 안 되죠 지금 소화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제발 그 말씀 하지 마시고 죽겠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 엄청나게 비판해요. 이를테면 정치인이 비판하는 괜찮지만 아무리 비판해 이 상황이 경제 비판해도 나아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만 잠깐 풀리지. 근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걸 좀 적극 보내요. 그래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더 똘똘 뭉쳐서 방법을 찾아보고 더 연락을 하고 더 하나의 결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번 정말 이 자리에 제가 이 전화를 몇 번 해보면 왜 그렇게 다 경제 힘든데 바쁘신지 기본이 3개더라고 약속이. 그리고 언제 하필이면 또 이때
일본에 가시고 또 필리핀에 가시는지 너무나 바쁘시고 왜 또 필리핀 예결을 하고 말이죠. 아주 너무너무 바쁘신 분들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광주에서 5분 오셨고 대구에서 오셨고 부산에서 오셨고 제가 소개는 안 드렸지만 또 언론에서 또 청와대 또 뒤쪽에 앉아 계신 몇몇 또 행정관 너무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제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신 일들 정말 성공하시고 이 어려운 위기일수록 여러분들 정말 하신 일 잘 되고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주 진행을 좀 스피디하게 해서 빨리 끝난다고 약속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자, 이상으로 최진 우리 박사님의 축하 기념회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